상주 FM 93.9MHz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새별입니다. 7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병성천 산책길에 주민과 방문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LED 경관 조명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병선천 화계교에서 남천교 구간은 지역 주민들에게 산책로로 이용됐으나 야간 조명이 없어 보행 환경이 열악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곳은 1단계 사업으로 화계교에서부터 남천교 일대에 2km에 이르며 LED 볼라드 등 98개소 및 공원 등 12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주시 시가지에서의 불빛과 경관 조명에서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산책로에 절묘하게 어우러져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천교에서 경북대 일대이며 2025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명은 하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술에 취한 차량을 운전하는 피혐의자를 추적 관제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해 조기 검거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상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관제요원 A 주무관은 지난 4일 새벽 2시 40분경 서문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피혐의자 위치를 112에 즉시 통보하고 추적 관제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음주 교통사고 발생 전 조기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A 주무관은 지난 5월 26일에도 음주운전 차량을 관제해 음주운전자 조기 검거에 기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공성면은 지난 9일 최고 시우량 39mm, 3일간 누적 강우량 224mm를 기록하는 폭우로 공성면 평천리 관내 사업체인 옥산 콘크리트합 하천의 다리 밑이 폭우로 인해 각종 잡목과 쓰레기 등 퇴적물로 막혀 물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으로 통행하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장 남부분소에서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지난 11일 상주시 가족센터의 감사 챌린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감사 챌린지는 상주시 가족센터가 주최한 행사로 점심 식사 후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상주시 가족센터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항상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서 직원들에게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서 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4 경북 직업계고 창업동아리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한국미래농업고가 금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창업에 대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에 대한 도전 정신을 기르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습으로 지친 청소년들이 잠재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 2024년 300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상주지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300청소년 한마음 축제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된 44명과 청소년 육성 유공공로를 인정받은 7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서는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 공연과 초청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관객들과 화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2일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풍수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18개 협업부서장 및 24개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재난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에 대한 사전 대비 및 중점 추진 사항과 대응 계획 등 자연재난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했으며 7월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과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재난실장이 기상상황 및 전망, 비상대응체계 등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협업부서별 사전 대비 현황, 대응 계획,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시설물 등 재해 취약시설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에서는 지난 12일 송재근 농업대전환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도시 관계자, 참여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혁신농업타운 선정지구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 공모 신청을 통해 12월 예비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4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함창읍 끌린의 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혁신농업타운 성공 추진 및 시책 공유, 사업 추진 계획 보고, 현안 논의, 참여농가 여론 수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혁신농업타운은 농업대전환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으로 구성돼 공동영농 및 규모화, 첨단화, 기술혁신으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마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지난 15일 신상일이 마을회관에서 주민조직화 사업 글쓰기 동아리 전하지 못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동아리는 전하지 못한 편지라는 타이틀로 매주 월요일 총 10회 동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추후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온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편지글로 표현해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및 문집 제작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실내체육관에서 제40회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대학농구연맹과 상주시 농구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부 남자대학 12팀과 2부 남자대학 6팀, 여자대학부 7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특히 올해로 40회를 맞는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는 선수와 임원 및 가족, 스카우터들이 대거 우리 상주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전 경기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저출생 위기 추세 전환을 위한 추진사업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주제로 상주시 저출생 극복 대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저출생 극복 TF단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21개 관련 부서의 부서장 및 상주시 저출생 극복 TF 소속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차 대응 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응 과제들의 추진 사항과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 과제에 대응해 편성된 신규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 부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공공형 키즈 놀이터 리뉴얼 사업, 상주형 24시 시간제 보육 운영 지원 사업, 육아 유연근무 지원 시행 중소기업 우대 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2024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사안 처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교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예방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절차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의 사안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도 같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F2월 체류 자격을 받은 우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첫 근무 격려를 위해 주식회사 올품을 방문해 꽃다발과 격려품을 직접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베트남인 응웬티 탄탐 씨는 남편과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거주하고 싶다며 근로 조건만 괜찮으면 이곳에 가족이 정착해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상주시 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및 문화법률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정착 지원금,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유입부터 정착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 추진해 기업은 양질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으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외국인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합니다. 이번 선발에는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과 우수팀을 함께 선발하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성과를 창출하거나 노력한 직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직원, 팀원 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팀 등이 선발 대상입니다. 우선 시는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15일간 내부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우수 공무원 추천을 받습니다. 시민 추천은 상주시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란에서 할 수 있으며 연중 누구나 적극행정 공무원 및 사례에 대해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단순 친절 행위 및 추상적인 성과와 노력에 대한 추천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지난 16일 지역 특성화고인 상산전자고등학교와 경북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형 마이스터고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산업체, 특성화고 등이 상호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입니다. 상주시와 상산전자고등학교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교육과정 협약, 취업 협약,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 등입니다. 협약을 통해 상주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상주 로타리클럽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실현을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주시의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및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의 공동사업을 함께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주 로타리클럽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최종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상주시를 방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방역 추진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방역 상황 점검에서는 상주시 정상원 부시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보고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추진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상주시는 축산과와 환경관리과가 각 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양돈 농가 주변 소독 활동 및 방역시설 설치 및 보안 지원,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야생 멧돼지 포획단 운영, 취약구간 기피제 살포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는 상주시 지역개발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부를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40개 마을에서 시행합니다. 찾아가는 문화배달부 건강체조교실은 배후마을 전달 서비스로 완료지구 시설물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로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배달부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된 마을 활동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마을 활동가들이 직접 마을 강사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명품 취업 전문 학교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졸업생 2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발표된 한국농어촌공사의 2024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공고에서 상주공업고등학교 토목시스템과 졸업생 김관우, 이동훈 군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들의 합격은 상주공업고등학교가 제공한 실무 중심 교육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학교의 우수한 기술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졸업생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이외에도 각종 공기업과 부사관, 해외 취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찬호울의 해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손새별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